자, 봅시다. 순환이라고 하는 건 혈액이 이제 순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혈액이에요, 혈액. 혈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원심 분리기나 아니면 가만히 냅둬도 돼.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 건더기는 깔아앉고 국물이 뜨겠지. 그 건더기, 고체 성분들을 혈구라고 그래요. 고체 성분들. 그 다음에 액체 성분들을 혈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고체 성분들과 액체 성분들로 나눠져 있는데 액체 성분들 중에 대부분은 물이다. 전체 혈액의 55%를 차지하고 이 혈장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성분인데 55%를 차지하고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체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운반작용,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여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혈구를 확대시켜서 보게 되면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큰 백혈구가 있어요. 백혈구 제일 크죠? 지 멋대로 생겨 처먹는 거. 그 다음에 적혈구 개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혈소판 크기가 제일 작아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잘 봐야 되는 건 백혈구랑 혈소판들의 각각 특징인데 일단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핵이 있다라는 게 특이해요. 얘네들 중에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식균 작용. 세균이 들어왔을 때 처먹처먹 해주는 거. 그래서 상처가 나면은 얘의 개수가 많아지겠지. 그 다음에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로 되어 있는데 이 색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을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게 철이야. 왜냐면 철이 산소랑 결합력이 되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피비린내가 철비린내랑 좀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산소 운반 작용, 그게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빈혈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 응고 작용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딱지를 만드네요. 피딱지. 상처가 났을 때 얘도 당연히 많아지겠지. 오케이. 그 다음 혈액의 순환인데 혈액 순환을 보기 전에 심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심장은 선생님 기준이야. 이렇게 선생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들이 전부 다 우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심방, 우심실. 이 위쪽이 우심방, 밑에 쪽이 우심실. 여기도 위쪽이 좌심방, 아래쪽이 좌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는 항상 심실에서 나와요. 심실에서 나와요. 그리고 피는 항상 심방으로 들어가요. 심방으로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일단 좌심실 여기가 제일 두껍해. 근육이 제일 두껍해. 왜냐면 우리 온몸을 돌려야 되는 피가 나오는 곳이거든. 온몸을 돌릴 때 힘을 받는 건 여기 이 한순간밖에 없어. 그래서 제일 두껍한 근육이 일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산소랑 영양소를 가지고 피가 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온다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여기서 동맥이라고 했잖아. 이 동맥은 피가 나오는 혈관이 동맥이라고.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서 좌심실에서 피가 나와. 그래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돌게 되는데 이때 산소랑 영양소를 막 줘요.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먹고 살라고. 이걸 준단 말이야. 산소랑 영양소를 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뭐 몇십 조개의 세포들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데 그걸 다시 가지고 와. 누가? 대정맥이. 대정맥이 가지고 와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이 경로를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온몸을 순환했다. 온몸 순환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 우심방으로 들어왔는 피가 우심실로 내려와요. 우심실. 우심실에는 이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피가 있겠지. 그 이산화탄소를 갖다 버리고 다시 산소를 충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피가 나와요. 그래서 폐에 가요. 폐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다시 충전시켜서 폐정맥을 통해 가지고 좌심방으로 들어와요. 이 과정. 우심실에서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폐 갔다 와서 폐순환이라고 그래요. 엄마 욕하면 폐드립이잖아. 그거랑 관계없어요. 네. 어쨌든 여기서 다시 보면 온몸순환 같은 경우에는 좌심실에서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그 다음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폐동맥에서 폐모세혈관, 폐정맥에서 좌심방. 이렇게. 우리가 산소가 많이 있는 혈액을 보고 뭐라 불러주냐면은 동맥혈이라고 불러주고 산소가 적은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불러주거든. 오케이? 산소가 많이 있는 혈액을 동맥혈, 색깔이 빨개. 그 산소가 적은 건 정맥혈, 검해. 그러면은 폐한테서 금방 충전했는 폐정맥은 산소 많겠지.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까지 산소가 많아요. 여기 얘네들이. 여기에는 동맥혈이 흐르는데 산소를 언제 줘요? 여기에 온몸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주지. 여기서부터 이산화탄소가 많잖아. 그럼 대정맥이 들어왔는 우심방. 잠깐만 기다려. 매겨달라 하세요. 오케이 기다리고 있으세요. 금방 할게. 자, 우심실, 폐동맥까지는 뭐가 많아요?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건 정맥혈이라고 해요. 암적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심장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위쪽이 우심방, 좌심방, 아래쪽이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있는데 좌심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은 대동맥, 우심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은 폐동맥 이렇게 되어 있죠. 피가 나가는 곳이 심실이다 보니까 나가는 혈관인 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긴 애. 그지? 이렇게 생긴 애.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판막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있죠. 판막이라고 불러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줘요. 심방과 심실 사이,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위치해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혈관 종류.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나는데 동맥에서 나와서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하고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게 동맥이고 그 다음에 정맥과 동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세혈관이고 들어가는 혈액이 정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특징을 보게 되면 혈관벽의 두께는 누가 제일 두꺼워야 되냐면 동맥이 제일 두꺼워요. 왜? 그 두께뿐만 아니라 탄력도 그렇고 얘가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곳이니까 힘이 제일 세단 말이에요. 그걸 견뎌내야 돼. 두껍고 탄력이 좋아요. 모세혈관은 제일 얇아야 돼. 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산소를 주고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받는. 근데 이 물질 교환을 하려면 손톱 끝에 있는 발끝에 있는 아주 작은 세포한테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얇을 수밖에 없겠지. 세포 한 겹에 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혈압은 힘을 받는 곳이 심장인데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게 동맥이죠. 나올 때. 그 힘을 한번 받아서 제일 끝이 누구야? 정맥을 통해서 가니까 얘가 제일 끝이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힘을 받을 때니까 혈압이 제일 높고 제일 끝이니까 정맥의 혈압이 제일 낮아요.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동맥이 제일 빠른 건 당연하고 힘을 받을 때니까 모세혈관이 제일 느리게 가야 돼. 왜? 물질 교환해야 되잖아. 빠르게 지나가면 물질 교환이 안 돼. 물질 교환을 하려면 느려야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들한테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오케이? 한 개만 더. 정맥을 보게 되면 여기 판막이 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치? 혈압이 너무 낮다 보니까 피가 거꾸로 흐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실험 중에 혈액을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는 실험이 있는데 이때 핵을 염색하는 걸 떨어뜨리거든. 일단 실험을 할 때는 혈액을 미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커버 글라스로 혈액을 밀 때 방향 봐봐. 혈액이 없는 방향으로 밀자. 그지? 그래야 혈구가 안 터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에탄올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그대로 멈춰라. 이제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 근데 김사액이라는 파란색, 보라색을 띠게 되는데 용액을 떨어뜨리면 핵이 염색되는데 핵이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백혈구만 핵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백혈구만 이렇게 진한 색으로 염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핵이. 나머지는 핵이 없어서 핵이 염색되지 않아. 오케이? 나머지는 문제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